안녕하세요. 평화로운 노후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지은이는 김의신, 펴낸 곳은 샘 앤 파커스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세계적인 암치료 권위자입니다. 1942년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2년간 종신교수로 재직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후학양서가 강연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암을 이기려 하지 말고 친구처럼 함께 지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암을 이긴다. 아무리 웃을 일이 없어도, 즐거울 일이 없어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명랑함을 지키는 힘을 가져야 한다. 암 환자라면 더더욱 그렇다. 과도한 고민과 사회적 고립, 이혼과 실직 등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거나 우울한 증상이 반복되면 뇌 중추의 영향으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그 다음엔 그 호르몬들의 영향으로 암세포의 활동이 증가하고 침투력까지 높아진다.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의 수와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결국 암을 키우는 꼴이 된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감성적이고 긍정적인 환자가 좋다. 행복감을 느끼면 우리 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에너지가 생성된다. 가령 평소에 자신이 즐거워하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절대 피곤하지 않다. 나 역시 강연이든 인터뷰든 즐거운 일을 할 때는 피로를 모른다. 암 때문이 아니라 굶어서 죽는 환자들.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병명을 가진 두 명의 암 환자가 1차 항암 치료를 받았다. A와 B라고 부르겠다. 두 사람 모두 의사에게 이런 지시를 받았다. 지난 3개월 동안 항암 치료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쉬시고 다시 2차 항암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니까 모쪼록 잘 드시고 열심히 움직이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한 달이 흘렀다. 약속된 치료일에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눈빛과 모습으로 병원에 나타났다. A는 다시곤에 들어가 미라처럼 바짝 말라서 왔고 B는 시골로 요양을 하러 가서 잘 먹고 잘 쉬어 혈색이 아주 좋아져서 나타났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도 자주 하고 채소와 기름기 없는 고기를 열심히 먹으며 체력을 키웠다고 했다. A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B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대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차분히 생각하고 행동했다. 당연히 B는 몸의 면역력이 높아졌다. 앞으로 진행될 2차 항암치료의 결과는 이미 결정된 것과 진배 없었다. 단식했다는 A는 체력이 떨어져 독한 항암치료를 견디지 못하고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다. 반대로 열심히 먹고 유쾌하게 생활한 B는 이제껏 암과 어깨동무하며 잘 살고 있다. 비슷한 연배였던 A와 B는 각각 위암과 췌장암 3기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물 한 모금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심지어 잘 걷지도 못한다. 외국인 의사들은 한국인들의 이런 증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성은 극도로 예민해져서 거의 마비에 가까워지고 몸은 나약한 정신의 지배를 받는다. 구역질을 하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 암이 아니라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 내 생각에는 한국인 환자들이 암이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건강을 잘 유지하고 암을 예방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식사와 암 환자의 식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암 환자들은 여러 종류의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의 수치가 떨어진 상태다. 중요한 영양소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 균형을 잘 맞춰서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 특히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데 담백하게 조리한 고기와 콩으로 만든 두부 등이 좋다. 하루에 1 내지 2정 정도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WHO가 지정한 일군 발암 음식인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방부제인 아질산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 위암과 대장암의 위험을 높인다. 또한 훈제 과정에서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되며 염분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위점막이 손상되어 위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따라서 가공육 대신 닭가슴살, 생선 등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가공육을 섭취해야 한다면 채소와 함께 먹어 발암 위험을 낮추는 것이 좋다. 튀긴 음식은 고온 조리 과정에서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되며 트랜스 지방이 많아 혈관염증을 유발하여 암세포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활성산소 증가로 세포 노화와 면역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튀긴 음식 대신 구운 음식이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고 기름 사용량을 줄이거나 깨끗한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튀긴 음식을 먹을 경우 토마토, 녹차 등 항산화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발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설탕은 암세포 성장과 직결된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면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어 체내 독소가 증가하여 혈당 급상승은 세포 손상과 면역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설탕 대신 꿀, 스테비아, 메이플 시럽을 활용하고 디저트 대신 과일과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 또한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나 허브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암 치료의 성공률. 암의 기술을 살펴보면 1기는 치료 성공률로 따졌을 때 90% 안팎, 2기는 생존 가능성 60에서 70%, 3기는 생존 가능성 30%에 해당된다. 마지막 4기는 암이 정신으로 퍼져 통계학적으로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암치료의 주된 목적은 완치가 아니라 생존이다. 미국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병의 기술을 알려줘도 완치 가능성은 입에 올리지 않는다. 치료 성공률이 80%에 육박할지라도 해당 환자가 나머지 20%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낀다. 말 한마디가 소송의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사회에서 그런지 내가 만난 미국인 의사들은 신의 영역을 감히 넘보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보였다. 환자와 보호자들도 대부분은 신의 영역에 해당되는 죽음의 기한에 대해 집착이나 미련을 갖지 않는다. 또한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눈앞에 닥친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치료에 집중한다. 그런데 모든 환자가 이렇게 수치에 의연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온 환자들은 대부분 화학요법으로 1차 치료에서 약을 써보고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경과가 좋지 않아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보통 항암제를 이용한 1차 치료의 성공 가능성은 50% 정도, 2차는 30% 정도, 3차는 10% 정도라고 보면 된다.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 내가 직접 본 환자들은 암세포가 사라졌다기보다 진행이 정지된 경우들이었다. 우리는 아직도 암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그 말은 곧 아무도 모르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걱정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 기적은 누구에게 올지 모른다. 암의 진행을 멈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마음을 완전히 비웠고 그 후로는 모든 통증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미 세상을 떠났어야 할 사람들이 계속 나를 만나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경우도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의 공통점은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접었다는 것,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이다. 놔버리는 순간 새 삶이 주어졌다. 종교와 의학은 영성을 공유한다. 실제로 사람의 면역력을 직업별로 조사해보니 음악가와 코미디언, 특히 교회의 성가대원들은 놀랍게도 일반인에 비해 면역세포의 수치가 200에서 1000배 이상 높게 나왔다고 한다. 이들은 소소한 일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고 매일 노래하고 기도하며 감사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인생을 희망적으로 보고 매 순간 밝게 사는 사람들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실은 종교를 갖고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리는 것이 암치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의학계에 확고한 정설이 되었다. 실제로 MD 앤더슨 암센터에서도 나는 그러한 사례를 많이 목격했다. 한국인 환자들 중에 깊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나는 종교가 없는 환자들에게 가능하면 종교를 가지라고 권유했다. 간혹 경험하는 일이지만 실제로 강한 신앙심으로 기적적인 치료 효과를 불러온 환자들도 있었다. 최근에는 많은 의사들이 신앙이 치료를 돕는다는 것을 믿고 있다. 의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종교는 자기를 낮추라고 강조한다. 자아가 너무나 커져버린 사람들에게 자아를 놓아버리라고 말한다. 그래서 신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다. 이런 내적 명상을 통해 혹은 종교의 힘을 빌려 빠르게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다.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집의 새 아이는 아빠가 의사지만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채소를 갈아서 끓인 스프를 수시로 먹였다. 그리고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렇게 해주면 감기는 곧 떨어지기 마련이다.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스스로 감기 바이러스를 이겨낼 힘을 충분히 기를 수 있다. 성인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에서 2주 정도다. 감기에 걸려 항체가 만들어지는 기간 동안 비타민C가 많은 레몬을 넣어 채소와 과일을 갈아 마시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허브티, 채소 수프를 충분히 먹어서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약에서는 모든 약에는 독성이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 죽음을 재촉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모든 약은 덕과 실이 있다. 그러니 위험과 이득을 따져 묻고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약의 부작용과 약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10대 슈퍼푸드.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는 귀리,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 연어, 마늘, 브로콜리, 견과류, 시금치, 적포도 등이다. 식 위주의 기름진 식사를 하는 미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인간의 몸에 이루어 슈퍼푸드라고 불린다. 이 식품들은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고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만든다. 슈퍼푸드의 효능. 1.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미량 영양소는 손상된 인간의 DNA를 복구한다. 평소에 녹색 채소를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췌장암 발생률이 38%나 낮다고 한다. 베리류는 껍질과 씨까지 섭취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발암 물질을 억제하며 몸속에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 3. 수박과 토마토는 전립선 안과 폐암을 억제시키는 데 좋다. 특히 토마토는 과일에서 식물성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리코펜 성분이 10배나 더 잘 흡수된다. 4. 마늘이 가진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 효과는 물론 위암 예방에 탁월하다. 하지만 날 것으로 먹기보다는 장아찌를 만들어 먹거나 익혀서 먹는 것이 위에 덜 부담스럽다. 5. 사과 속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유방암의 재발을 방지하고 감귤은 폐암을 예방하는 데 좋다. 6. 씨앗과 견과류는 심장병 환자의 부정맥을 예방하고 노화로 인한 근육량 및 골질량 감소를 개선한다. 7. 버섯이 가진 피토케미칼 성분에는 소염 효과가 있어서 자가 면역 질환과 관절염에 도움을 준다. 버섯에는 렉틴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는데 렉틴은 암세포가 될 위험이 있는 비정상 세포와 결합해서 몸의 방어 기제를 활성화시킨다. 오로지 세포 결합만으로 독소나 정상세포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의 확산을 방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버섯과 녹색 채소를 함께 그리고 자주 섭취하면 유방암의 위험이 60%에서 70% 낮아진다. 암 예방법에 대한 정리. 1. 가족력에 암이 있는 사람은 그 암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고 해당 암에 대한 정기검진을 자주 한다. 2. 동물성 기름과 흰쌀밥 섭취를 피한다. 칼에 담긴 커큐민 성분은 항암 효과가 크다. 고기는 기름이 적은 개고기나 오리고기가 좋다. 3. 40대 이후에는 몸에서 여러 분해 효소와 인슐린 등이 적게 나오므로 소식해야 한다. 4.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한다.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걷기 운동이 좋다. 5. 마음을 편하게 갖는다.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야 할 때 종교가 도움이 된다. 6. 하던 일, 직업을 쉬지 않는 것도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7. 음악을 듣거나 마음이 평온해지는 취미생활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8. 물을 많이 마셔라. 독소가 원활하게 배출된다. 9. 좋은 친구를 만들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려라. 10.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 저자는 젊은 시절 3년 동안 야간 응급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신부의 손에 결혼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저자는 바쁜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전화도 수시로 받아서 희망을 주고 있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